자,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가불병이 누군지 일단 아셔야겠죠. 자, 가불병 한번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임의적이진 않든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임의적이든 임의적이지 않든 간에 소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소유 권리가 정당하느냐만 가지고 따져보면 된다. 소유 권리론 누굽니까? 노직입니다. 노직. 자,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인 점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떤 사람은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자, 그래서 그런 생산 능력을 특권임을 승인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거야. 그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자,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 생산은 능력에 따라 하고, 자, 분배는 필요에 따라. 자, 필요에 따른 분배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누구야? 20세기를 뒤흔들었던 마르크스입니다. 분배는 뭐에 따라 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 병,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 더 불운한 자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 그 행운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더 불운한 자들이 뭐야? 최소수혜자들 아니겠어요? 사회의 어떤 밑바닥, 사회적 약자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이득을 취해야 된다. 이게 누가? 롤스죠. 가봅니다. 1번,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이러는데, 부의 소유와 거래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교정이라고 하는 거야. 최소 국가는 그 교정을 해야 돼. 부정의가 발생하면. 그래서 배제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의 소유와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소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자, 어떤 사람이 부를 소유했는데 정당한 소유 권리가 그 사람에게 없어. 그러면은 국가가 개입해서 고쳐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교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의 소유 및 거래,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요. 부정의가 발생하면. 그리고 그거를 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X가 되겠습니다. 2번, 노동 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다. 자, 마르크스는 노동 분업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노동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노동 분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현대자동차 노동자라서 바퀴 끼는 것만 해. 그럼 나는 그냥 바퀴 끼는 뭐가 되는 거야? 기계가 되는 거야.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노동 분업이 오히려 소외 원인이야.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3번,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다. 자, 여러분, 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이 원칙이 뭡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 자유롭고 평등하다. 2-1 원칙이 뭐죠?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 2- 기회균등의 원칙. 자, 롤스가 꿈꿨던 이런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렇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 배려를 주는 이런 사회. 그럼 당연히 서로 도와요, 안 도와요? 당연히 돕는 거지.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갑병.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자, 롤스는 유불리를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최소수혜자들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노직은 보시면은 타고난 자산이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소유 권리를 가진다. 누군 잘나게 태어나고 누구는 못나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다 그 사람들의 소유 권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이지 않습니다. 5번, 을병.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 자, 이건 마르크스의 입장이에요.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야? 공산사회.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를 꿈꾸잖아요. 그렇지만 롤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사유재산권은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롤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옛날 유형인데요. 갑자기 또 다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의 서양 사상가 가브리 나 그래프에 제시된 분배 방식 AC에 대해 취할 입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갑 한번 보시면, 자,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거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 이게 뭐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아닙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아니야, 그지?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거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누구야? 벤담이죠. 누구다? 벤담.
벤담의 이론 사상을 뭐라 그래? 공리주의라고 하죠. 공리주의. 자, 을 보시면 원초적 입장에서, 자, 원초적 입장 나오면 사실 바로 깨달으셔야죠. 아, 저거 롤스가 했던 말인데. 응?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최악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가장 사회적 밑바닥, 최소 수혜자로 태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 원칙. 이게 바로 뭡니까?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게 누구야? 롤스죠, 롤스. 그래서 벤담과 롤스를 비교하는 겁니다. 빠바밤. 자, 가봅니다. 자, 사회 구성원은 세 사람뿐이고 각각 가능한 분배 방식 A, B, C가 있다고요. 이게 각각의 분배 방식, A 방식, B 방식, C 방식,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X, Y, Z라고 합니다. 자, A 방식으로 분배하면 세 사람이 각각 210, 130, 70을 분배받고, B 방식으로 하면 170, 130, 110, C 방식으로 하면 220, 80, 50이에요. 자, 벤담 입장은 뭡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야. 벤담이 강조하는 건 뭐야? 그래서 총합을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뭘 강조한다고? 총합을 강조한다. 총합. 근데 롤스가 얘기하는 건 뭐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야.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의 입장. 갑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총합입니다. 총합. 자, 그럼 A의 총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라. 자, 여기 합치면 200이고 A의 총합은 410이네요. A의 총합은 얼마다? 410. A의 이익의 총합은 410입니다. 자, B의 이익의 총합을 계산해보면 이것도 똑같이 얼마다? 이것도 410이네요. 따라라. C 같은 경우는 얼마야? C는 350이네요. 이거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이거 다 그냥 더한 거야. 이렇게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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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벤담 입장에서는 총합이 중요하잖아. 총합이 뭐랑 뭐랑 같아? A랑 B랑 뭐야? A랑 B랑 같지. 그래서 벤담 입장에서는 A랑 B랑 똑같이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뭐는 그보단 작아? C는 그보단 작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셔야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을 입장은, 자, 롤스 입장인데, 자, 롤스 입장은 가장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롭다는 거야. 자, 그럼 봅니다. 자, A 입장에서 가장 A 분배를 할 때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건 G입니다. 얘 혜택 얼마야? 70입니다. 70. B 분배하면 가장 역시 G가 제일 적게 혜택을 받는데 걔의 혜택이 얼마야? 110입니다. 오케이? 자, C 방식으로 분배하면 역시 G가 가장 혜택이 적은데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자, 룰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럼 A, B, C 중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는 건 뭡니까? B죠. 70, 110, 50이잖아.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는 걸 고려해주면 돼요. 그럼 B일 때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혜택이 높습니다. 그래서 B가 가장 우월한 분배 방식, 좋은 분배 방식입니다. 그 다음이 뭐다? 70인 A가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된다? 50인 C가 됩니다. 갑의 가치관으로 좋은 방식을 따져보고 을의 가치관으로 좋은 방식을 따져본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래 놓고 문제 갑니다. 자, 1번. 갑은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여 C보다 B를 중시한다 그러는데, 갑은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야. 뭘 중시한다? 총합을 중시하는 거야. 총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 C보다 B를 지지한다. 이건 맞지만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X가 되겠죠. 총합을 중시하는 거야. 총합. 자, 2번. 갑은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여 C를 지지한다. 일단 C를 지지하진 않고요. 그리고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뭐 중시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느냐 이것만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을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이 불평등이잖아. 그러니까 불평등이 있으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뭐가 돼야 된다? 최대 혜택이 돼야 된다. 자, 불평등이 있으려면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을 근거로 B를 지지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차등의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불평등이 있으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 즉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차등의 원칙. 차등이 뭔 말이야? 불평등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을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중시. 이건 좋죠.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중시 좋죠. A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뭘 지지해? B를 지지해야 되지. 5번. 갑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며 을은 공익을 중시하여 A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자, 갑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최대다수 최대의 뭐 개인 이익의 총합을 중시하는 거야. 뭘 중시한다고요? 개인 이익의 총합을 중시하는 거고, 을은 공익을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그랬는데 뭐 을 입장에서 뭐 공익을 중시하는 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을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이익도 중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을은 당연히 A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A를 지지하지도 않죠. 그래서 을도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최초의 정당한 취득행위예요. 자발적 교환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이 따르게 된다면 취득과 이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의롭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사실, 하지만 현실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뺏어온 역사이기도 한다. 그래서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 이건 부정의한 거야. 강자가 약자의 걸 뺏어온 이 부정의한 이전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받는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취득, 이전, 교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취득, 이전, 교정으로서의 정의. 취득 과정과 이전 과정이 정의롭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 하지만 그 취득 과정과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그건 뭐 해줘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누구의 입장입니까? 누구의 입장이다? 노직의 입장이죠. 노직의 바로 뭡니까? 소유권리론입니다. 소유권리론. 갑니다. 1번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이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국가는 함부로 거기에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정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 2번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동등하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함부로 과세를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내가 태어난 것은 임의적인 건 임의적이진 않건 간에 그것은 나의 소유다. 4번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 사회계약을 하는 게 그게 누구의 입장이죠? 이건 롤스 입장이죠.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사회 원칙을 정하는 계약을 한다. 이건 롤스 입장이죠.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 거죠. 무지의 배일. 당연히 답은 쉽게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5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나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오히려 뭐야?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자유로운 선택. 이걸 뭐라 그래? 자선이라 그래. 자선에게 맡겨야 되는 거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또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갑. 정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유일한 근거다. 소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신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진 않다. 이 절차의 규칙이 바로 뭐야? 취득 이전의 규칙입니다. 취득 이전.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이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할 것은 우리가 전혀 없다. 누구의 입장? 누구의 입장? 누구의 입장? 노직의 입장이죠. 취득 이전 교정으로서의 정의. 자, 을 한번 볼게요. 자, 정의 원칙은 권리의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사회적 우연성인데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선진국에 태어나고 누구는 소말리아에 태어나고 이런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근데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워야 돼. 그래서 정의로운 제도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유불리를 배제했다는 건 뭐야? 자기가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출한 원칙. 이것이 바로 롤스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죠.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게 바로 누굽니까? 롤스가 되겠죠. 유불리를 배제한 게 뭐야? 무지의 배일을 말하는 거죠.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 가봅니다. 1번 갑은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구성돼. 이건 누구야? 가상 상황에서 합의 딱 나오지. 가상 상황에서 합의는 누구다? 롤스죠. 2번 을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 이건 몇 원칙입니까? 1원칙이죠. 1원칙.
여러분 공정한 재분배는 굳이 관련이 하면은 몇 원칙에 관련이 있어? 2원칙에 관련이 있죠. 차등의 원칙과 관련이 있잖아. 불평등이 있으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정부가 좀 나서서 재분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롤스는 1원칙이 2원칙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항상 앞섭니다. 그러니까 1원칙 아니야. 1원칙은 2원칙에 항상 앞서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갑은 을과 달리 소유권이 보장되면 균등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 자, 롤스나 노직이나 균등분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균등분배를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배우는 분배 정의에서 배우는 사람 중에 균등분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치와 동등하게 분배받아야 된다고 해요. 가치와 동등한 분배는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근데 이 그냥 균등 분배 이렇게 나오면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 한다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n분의 1 해가지고 쫙 준다. 균등 분배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 마르크스는 균등분배 아닌가요? 마르크스 균등 분배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뭐라 그래? 필요에 따른 분배라 그래. 뭐에 따라서? 필요에 따른 분배.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은 뭐 활동 보조인도 필요하고 휠체어도 필요하고 하니까 장애인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할 거야. 균등 분배가 아니죠.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균등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심화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 거기는 이제 재화를 균등하게 균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가 뭐 분배정의 파트에서 공자를 뭐 배우는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균등 분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4번, 을은 갑과 달리 정의 원칙은 다수결 절차에 따라서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롤스 입장에서 정의 원칙은 어떻게 정해요? 무지의 배일에서 정해. 근데 무지의 배일에서 다수결로 정해?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야. 뭘로 결정한다? 만장일치. 무지의 배일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는 겁니다. 모두가 합의한 그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아닙니까? 무지의 배 현실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그게 바로 뭡니까? 무지의 배일.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 다수결 절차가 아니라 뭐예요?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이 당시에 굉장히 해석이 분분했던 선지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은 최소고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자, 노직 같은 경우 재분배를 할 수 있나요? 재분배 최소화해야 되긴 하지만 재분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교정을 할 때 재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뭐라고요? 노직은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있을 때 그 잘못된 걸 바로잡는 재분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재분배를 실행하는 게 최소고가. 맞죠?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어. 갑은 최소고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한데. 자, 을은 복지국가를. 근데 이게 복지국가 틀렸어. 롤스는 복지국가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롤스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뭐죠?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해요. 재산소유 민주주의.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복지국가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좀 복지를 주면서 삶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게 복지국가인데 그것은 너무 가난에 빠진 이후에나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롤스가. 그래서 롤스가 꿈꿨던 건 재산 소유 민주주의야. 그래서 각각이 자신들의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게 해서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가난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지를 통해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재산을 가지고 이런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롤스가 이상사회로 얘기했는데 그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재산 소유 민주주의. 근데 너무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뭔지 자세히 너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롤스가 꿈꿨던 건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최소국가를 재분배 실행 주체로 본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을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이 사례 속 A 국가의 정책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을 골라주시면
자, 갑 보시면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하게 취득했으면 거기는 침해받을 수 없는 소유권이 있다. 국가의 역할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최소국가로는 누굽니까? 노직이죠. 자, 을. 개인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안에 기초한 원칙을 합의하게 된다. 이거 누구죠? 롤스가 되겠죠. 자, A국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상속세율과 비례적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교육 예산을 증대했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자, 노직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노직은 싫어하죠. 국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반대한다. 이건 노직이 되겠어요. 노직. 니은.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함으로 누구는 부잣집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 태어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겠죠. 상속세율 높이고 소비세율 인상해서 교육 예산 확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롤스겠죠. 디귿. 기회의 공정성보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함으로 지지한다 그러는데 노직이나 롤스나 둘 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틀린 선지입니다. 둘 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진 않아요. 자, 리얼. 구성원 간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부정함으로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롤스가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뭐 이 상속세율과 소비세율 인상한 것을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부정한다고 롤스가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노직과 롤스와 관련 있는 거 골라주시면 자, 방금 얘기했지만 기역이 노직의 입장이고 니은이 롤스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갑의 입장이 노직이니까 갑이 기역이 되겠고 자, 을이 롤스 바로 나오네요.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분배 정의에서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나왔는데 자, 한번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자,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은 갑,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준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만 정당화된다. 롤스의 입장이죠. 자, 을, 취득, 양도, 교정에서의 정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자. 노직이 되겠죠. 병, 구성원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 이익을 최대화해야 된다. 여러분 사회 전체 이익 최대화해야 된다 뭐야? 공리주의죠. 벤담. 공리주의. 가봅니다. 벤다이어그램이니까 갑을 병을 다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갑, 을, 병 다 따져 보겠습니다. 기억.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약자의 권리 침해하면 안 된다. 롤스 그렇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약자 침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차등의 원칙은 뭐야? 최소수혜자에 최대 혜택 줘야 돼. 약자 절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자, 노직이 좀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노직 역시 개인들은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직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부딪힐 때는 제한할 수는 있긴 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직은 그 자유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 그 약자의 권리 자 노직은 약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자의 권리를 역시 다시 약자가 뭐 예를 들면 가난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어도 그거는 노직은 자신의 소유 권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이거는 노직도 동의하죠. 그죠? 그래서 롤스만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벤담 같은 경우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니까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약자들이 좀 희생할 때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벤담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겠죠. 니은 복지를 위한 정부의 모든 재분배 정책을 반대해야 된다. 복지를 위한 정부의 모든 재분배 정책에 반대해야 된다. 자, 롤스는 뭐예요?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 정책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분배 정책에 롤스가 반대할 리 없습니다. 근데 노직은 복지를 위한 모든 재분배 노직은 반대하죠. 선생님, 노직은 그럼 재분배를 다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가능합니다. 뭐는 가능하다, 여러분?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가능해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가능한데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되는 거야? 복지를 위한 재분배는 노직은 반대합니다. 근데 벤담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기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복지 정책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벤담은 틀렸네요. 그러니까 B가 노직만의 입장이니까 좋습니다. 디귿. 공리의 원리 따라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해. 공리의 원리 하면 누구야? 벤담이지. 롤스나 노직은 공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C 병만의 입장 좋습니다. 자, 리을.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결과적 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수준을 누려야 된다는 건데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은 롤스, 노직, 벤담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 평등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마르크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마르크스도 결과적 평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안 된다네요. 죄송합니다. 안 된다니까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XXX가 아니라 555가 되겠죠. 555. 그래서 이것은 가불병 공통 입장 리을이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이기심을 통제하기 어려움으로 비도덕적이다.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누구야? 니부어죠. 라인홀트, 니부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원초적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 등을 모른 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무지의 배일이죠.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 등을 모른 채 이게 바로 뭐야? 무지의 배일이죠. 무지의 배일 상황에서 뭘 정한다?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누구야? 롤스죠. 존 롤스가 되겠습니다. 1번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자, 니부어. 물론 강제력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확립해야 됩니다. 근데 선의지가 없어도 되는 거야? 아니, 선의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선의지를 가지고 강제력을 통제해야 돼요. 2번.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이건 누구야? 노직의 입장이잖아. 취득 및 양도 절차. 이건 노직의 입장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 4번.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아, 니부어는 개인이 우월하잖아. 개인보다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우월하죠. 틀렸고. 4번.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이러는데. 자, 먼저 롤스 강제력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등의 원칙 실현하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죠. 강제력 필요하죠. 근데 니부어도 당연히 정당한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갑을은 정의가 사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본다. 자, 니부어 개인의 이상은 이타심, 사회의 이상은 정의. 롤스가 꿈꿨던 게 뭐야? 평생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야? 사회가 꿈꿔야 될 정의로 해서 뭘 제시했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했죠. 둘 다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의 입장 이제 그림으로 쭉 나와 있네요. 자, 갑부터 봅니다. 자, 분배는 소유 권리가 있을 때 정의롭다. 최소 국가만이 이런 소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누구의 입장? 노직의 입장이죠. 노직. 자, 분배는 필요에 따라. 끝났어. 분배는 필요에 따라 해야 된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마르크스죠. 노동은 능력에 따라. 그럼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거다. 이게 뭐야? 공산사회야. 병.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에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이다.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줘야 되고 동등하지 않으면 다른 몫을 줘야 된다. 누구의 입장이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맨날 분배 정의에는 롤스가 껴있었는데 이번에는 롤스가 없었죠. 자, 노직,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가봅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노직은 맞고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어야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노직은 상관없고 마르크스는 맞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어야 됩니다. C 같은 경우는 노직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상관없고 마르크스만 맞으면 되고 D 같은 경우는 노직과 마르크스는 상관없고 아리스토텔레스만 맞으면 됩니다.
기억.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국가만이 정의로운가? 이게 바로 뭐다? 최소 국가다. 응?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노직의 입장이죠. 딱이네. 오케이. 기억 좋습니다. 니은.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되는가? 자, 마르크스 같은 경우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깁니까? 재화의 분배는 뭐에 따라 해야 된대요? 뭐에 따라 해야 된대요? 필요에 따라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마르크스가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건 이거 누구 입장이야? 노직의 입장이지. 개인들이 자유롭게 취득하고 이전한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자, 마르크스는 재화의 분배는 뭐예요? 필요에 따라요. 필요에 따라. 디귿. C. 역시 마르크스 입장 맞는지 일단 볼게요. 자본주의 노동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그렇죠. 자본주의 노동은 우리가 먹고 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본에 종속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노동이다. 마르크스. 자, 리을은 아리스토텔레스만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된다.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인지 한번 볼까요?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세사상가 나왔는데 좀 또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면, 자, 갑 보면 정의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정의 한 형태는 분배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이게 누구죠? 합법성, 공정성 강조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잠깐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 이건 일반적 정의예요.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거.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가 있고 또 특수한 정의가 있어. 특수적 정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거. 그럼 분배에 관련된 분배적 정의. 또 하나는 거래와 관련된 거. 이거 교환적 정의라고 해요. 교환적 정의. 또 뭐 교정적 정의라고도 하고 시정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적 정의는 뭘 따르죠? 기하학적 비례를 따라요. 교환적 정의는 뭐에 따르죠? 산술적 정의, 산술적 비례를 따릅니다. 자, 을 보시면, 자, 정의는 모든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소유 권리로는 누구야? 노직이죠. 그래서 정의 원리 때문에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뭔데? 취득과 이전 과정이야. 취득 이전 과정. 정당한 취득 이전 과정이 있으면 소유 권리를 갖는다. 노직. 병.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서 규정된다.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이게 뭐야? 원초적 입장이야.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태어나기 이전에서 합의할 입장이다. 롤스죠. 가봅니다. 1번.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고 분배는. 그래서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오케이. 2번. 최소 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노직은 최소 국가만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맞아요. 여기도 맞고. 3번 병.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해.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 누구는 재능을 타고나 모차르트처럼 4살 때부터 작곡을 합니다. 뜨르르르르. 근데 이제 모차르트를 부러워하던 살리에르는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재능을 타고났지? 저런 재능충 너무 싫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는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재능을 못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는 엄청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별로인 태어날 수 있어요. 별로인 얼굴로. 근데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룰스가. 응?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모차르트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리에르는 그거보다 못한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체를 부정해할 수 있어요? 부정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차르트한테 가가지고 당신 너무 부정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너무 잘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우성 씨 당신 너무 부정해한 얼굴이요 이럴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해한 것은 아닙니다.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면 어떤 사람은 되게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나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불평등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부정해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연성 자체를 부정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김태희나 정우성한테 가서 당신 얼굴 너무 부정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갑병.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된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에 따라서 당연한 몫을 할당하는 것이고 롤스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혜택을 주면서
최대 혜택이 되는 한 각자에게 이제 자기 몫을 할당하는 거죠. 그냥 이 말은 그냥 추상적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 정의로운 사인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 노직도 동의하겠지. 이건 그냥 당연한 말 아니야? 노직이 말하는 당연한 몫은 뭐야? 소유 권리에 따른 당연한 몫이야.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당연한 몫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당연한 몫이야. 이거는 그냥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그 당연한 몫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들은 다르겠지. 5번 을병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직 자유주의자예요. 개인의 자유 절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요.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남의 자유와 부딪힐 때. 이럴 경우는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롤스 이 원칙이 뭡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정의 늘 롤스, 노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노직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차등의 원칙은 그의 무엇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정을 완성하는 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문장만 보시면 아니 선생님 이거는 롤스네요. 깔깔깔. 차등의 원칙은 롤스잖아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뭐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그냥 낚여버리는 물고기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런 정형적 원칙은 차등의 원칙은 정형적 원칙인데 여러분 정형적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형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형태가 정해짐. 차등의 원칙은 정형적 원칙인데 이런 형태가 딱 정해놓으면 개인의 자유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침해할 수밖에 없다. 형태를 딱 정해놓으면 국가가 그 형태를 맞추려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의 자유가 뭐 된다는 거야? 침해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차등의 원칙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차등의 원칙을 뭐 하는 거야? 까는 거야. 차등의 원칙을 디스하는 거야. 누굴 디스하는 거야? 롤스를 디스하는 거야. 차등의 원칙을 디스하는 거란 말이야. 롤스를 까는 거예요. 롤스를 디스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야? 더 읽어보자. 따라서 비정형적 정의의 원칙. 그래서 형태를 딱 정해놓지 않은 분배 형태를 딱 정해놓지 않은 그런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소유 권리론이 짱이다. 소유 권리론 짱이다. 그럼 누구야? 노직이지. 노직이 롤스를 비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만 보시고 하하 롤스구나. 이렇게 푸시면 뭐예요? 그냥 뭐 물고기가 되시는 겁니다. 낚시에 걸리는. 자, 가볼게요. 이제 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정당한 노동으로 재와 쥐를 취득했다. 정당하네. 노직이 강조하는 거 뭐야? 취득 이전 교정으로서의 정의잖아. 그지? 정당한 취득했네. 좋아요. 을은 갑에게서 쥐를 자유롭게 양도받았어. 자유롭게 양도받았어. 자유롭게 이전했어. 좋아 안 좋아? 좋아. 자유롭게 양도했어. 근데 병이 을에게서 쥐를 강제적으로 뺏었대요. 강제적으로 뺏었대. 이거 뭐야? 부정의한 거야. 올바르지 않아. 올바르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은 병이 뺏은 거니까 병은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병은 권리가 없어. 정은 병에게서 자유롭게 양도받았다. 근데 병이 지금 정당한 권리가 있어, 없어? 병이 정당한 권리가 없잖아. 그래서 병이 정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래 놓고 갑니다. S1에서 갑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그렇죠. 정당하게 취득했죠. 정당하게. 2번 S1이 정의로운 분배라면 정당하게 취득했고 자유롭게 양도했어. 그럼 S2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잖아. 3번 S3에서 을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자, 병이 을에게서 G를 강제적으로 빼앗았죠. 이건 뭐야? 부정의한 거야. 정당하지 않아. 그럼 소유 권리는 아직 누구한테 있어야 돼? 아직 을에게 있어요. 을은 뺏긴 것뿐이야. 을에게 아직 권리가 있어. 그래서 S3에서 을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4번 S4는 S3와 달리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이 병이 을에게서 가져간 것, 병이 을에게서 빼앗아간 것, 양도받은 건 정의로워 정의롭지 않아? 정의롭지 않다. 뺏어가 버렸잖아. 그럼 병이 권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그 병이 정에게 넘겨줬어. 권리가 없는 병이 정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그럼 당연히 뭐 한 거야? S4도 당연히 뭐 한 거야? 부정의한 거야. 이해되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 그 훔친 걸 다른 사람에게 줬어. 그럼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둘 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둘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4에서 정은 G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병이 권리가 없는데 G를 넘겨줘봤자 당연히 정도 권리가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대 정책의 이야기인데요. 뭐 특별히 어렵진 않고 그냥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보시면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대 정책은 차별을 가져온대요. 또 다른 차별 이걸 뭐라 그래? 역차별이라 그래. 차별을 없애려는 우대 정책이 새로운 차별을 만든다. 그래서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과거의 불평등을 잘못이 없는 후대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자, 이건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우대 정책 뭐 하는 거다? 반대하는 거죠. 네, 나와보시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차별로 고통받았던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전체의 평화 행복을 증진한다. 얘는 그 우대 정책 뭐 하는 거야? 찬성하는 거지. 자, 그럼 뭐의 입장? 나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X축 보면 평등의 실질적 측면보다 형식적 측면을 중시하는 정도. 여러분,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것은 약자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우대해 줌으로써. 그래서 형식적 측면을 중시하는 정도는 나가 낫겠죠. Y,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중시하는 정도. 그죠? 오랫동안 차별을 고통받은 사람에게 의문의 보상. 이건 높네요. 자,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인종, 종교, 성별 등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도.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이 그동안 차별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대 정책 하자는 거죠. 그럼 다양성 당연히 중시하겠죠. 그래서 X축은 낮고 Y축은 높고 G축은 높은 뭐가 된다? 기역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